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밑꼬리 달았던 지지 라인마저도 현재 이탈한 상황이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그 밑바닥 구간들에서 반등을 보이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현재 보시면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형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쐐기형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쐐기형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보통 바닥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보통 많이 나오냐면,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주식 차트인데 차트가 있는 건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먼저 이 쐐기형 형태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시세를 잠깐 줍니다.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구간들이 이탈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떨어지느냐? 자, 그건 또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봤을 때 쐐기형 형태를 띠게 되고 강하게 반등. 자, 그리고 여기서 내려간다라면 보통은 이런 3중 바닥 형태를 띠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코인도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쐐기형 형태라는 것은 급하게 내려갈 때, 급락을 할 때 보통 이런 패턴들이 보통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분봉인데, 이 분봉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반등하는, 분봉상으로도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일봉상으로도 그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오늘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어찌됐든 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어때요? 이 급하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쐐기형 형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한번 이거 보여드리면 빨간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3중 바닥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바닥을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 만약 지금 위치가 저점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3중 바닥 형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쵸? 이런 형태가 뛰거나 아니면 여기를 기점으로 하고 여기 한 번 더 바닥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쐐기형 형태에 대한 차트 패턴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형태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다가 돌파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그쵸? 진짜 그림으로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어느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왜 나오는지, 하락이 나온다면 왜 하락이 나오는지, 저희는 이거를 연구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시장에 더 이상 크게 터질 만한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MVRV Z스코어라는 지표를 보는 건데, 보시게 되시면 현재 MVRV Z스코어를 보는 이유는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설정하는 이런 보조지표들 있죠. 자, 이런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보셔야 되는 지표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일단 이 리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왜죠? 시장을 대변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바닥이 형성됐다라면 여러분들은 리플이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비트코인 올라가면 리플도 올라가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바닥이 아니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비트코인의 바닥을 유추하는, 예상을 하는 이런 지표가 MVRV Z스코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보고 심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2012년도, 2015, 16년도, 그렇죠? 2019년도, 2022, 2023년도,
비트코인의 바닥은 항상 주황색깔 선이 이 초록색깔 박스에 닿았을 때 바닥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보시면 여기 박스에 닿지도 않았어요. 상단 구간에 닿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진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전체 5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 현재 5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 모두 다 여기 구간에 진입을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 뭐 물론 현재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에 이제까지 다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 봤을 때 닿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안 닿고 올라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닿고 올라가는 게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MVB Z 스코어로 봤을 때 리플이 바닥일까요? 바닥이 아닐까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MVRV Z스코어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클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시죠? 첫 번째 사이클이 제일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사이클과 현재 이전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첫 번째 사이클이 당연히 크게 올랐겠죠. 그리고 하락률도 보게 되면요,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요. 저번 사이클에서는 뭐 1, 2% 정도? 1, 2%씩 자, 상승폭도 줄어들고 되고 하락폭도 줄어드는 상황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번 사이클마다 새로운 사이클 올 때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MVRV Z스코어를 가지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이클이죠.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근데 주황 색깔 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보다 두 번째 사이클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그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게 하나이고 이게 두 개인데, 근데 어쨌든 보시게 되시면 고점이 어떻게 돼요? 점차 낮아지죠.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락률이 줄어들었던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잘 보이시죠? 주황 색깔 선을 보세요. 주황 색깔 선이 마이너스 1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박스를 한참 이탈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볼게요. 2015-16년도. 아까 초록색깔 선이 이 초록색깔 박스에서 한참 이탈을 했죠. 근데 여기는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 볼까요? 보시면 어때요? 이탈했나요? 이탈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사이클은 어땠을까요? 박스 하단에 닿거나 아니면 박스 하단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요? 그쵸? 같이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전 사이클은 어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전 사이클은 박스 하단에 닿았어요. 그쵸? 근데 이 다음 사이클을 보니까 안 닿았습니다. 그쵸? 안 닿았습니다. 하락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이전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래도 박스 하단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중간까지거든요. 그럼 못해도 박스 상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하락폭도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MVRV Z스코어 박스 안까지는 한번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위치가 리플의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플 같은 경우도 Z스코어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초록색깔 박스를 다 이탈을 시켰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2018년도에는 박스권 하단에 딱 닿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2020년도 이때 2022년도로 보게 되면 또 이탈을 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MVRV Z스코어 구간에 초록색깔 선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플만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확신을 갖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래도 리플의 바닥에 가깝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섞어 보자면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바닥을 형성을 하면 리플도 바닥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하단이 아니고 상단 구간에 내려오면
여기서 비트코인의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리플도 이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도 말고. 그러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록색깔 선이 뭐냐면 실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현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치고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치면 업비트에서 나온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전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매입 단가와 가장 가까운 가격입니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예요. 근데 이건 온체인 데이터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온체인 이거 입출금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물량도 너무나 적고요. 뭐 1억, 2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고래들은요? 몇천억 단위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하락할 때 보게 되면 이탈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죠. 그리고 이 초록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강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줄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변곡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노리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실현 가격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을 한 거죠. 다시 회복되는 순간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 시기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것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